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네, 이런 취지로 경남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추진되고 있죠. 그렇다면 경남 도내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요즘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서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차 사무처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리 도민의 삶에 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책은 사전에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시도 간에 그렇게 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은 부산, 울산과 달리 넓은 면적에 각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그 메가시티를 보면 신공항이라든지 광역교통망이 자칫 부산 중심으로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되는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서부 경남도 네. 이 메가시티에 포함시켜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예를 들어서 그 광역교통망 체계를 기존의 서부 경남에 있는 남부 내륙철도 그리고 울산 함양 간의 고속도로와 연결을 한다면 우리 경남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칭을 동남권에 한정하지 않고 경남, 부산, 울산 그래서 줄여서 경부울 메가시티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도권 집중이나 이제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을 막지 못하면 그 지역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권과 자치나 또 이제 균형 발전은 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이제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죠.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소외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권 위주로 우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동부나 중부는 메가시티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서부는 왠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메가시티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진주권역이나 서부 경남권역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서부 경남은 이제 KTX가 좀 있으면 이제 깔릴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뭐냐 부산 목포 간에 도시고속철도가 연결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미래의 교통 중심지로 좀 잘 육성을 하면 소외계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천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항공 산업을 또 키워나가야 되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 진주 LH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 또 도시 재생 관련 도시 건축 사업 그리고 지리산과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그리고 이제 항로화 산업 이것을 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같이 가면 충분하게 소외 없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또 걱정하시는 게 창원시가 이제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창원 특례시까지 출범을 하는데 뭐 도에서 독립해 나갈 것이다. 엄청난 행정 재정권을 가져가면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는데 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창원 특례시는 이제 그 100만 창원 시민의 사실은 염원이었고 규모가 커져 있는 만큼 이제 제대로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채비를 했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특례를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를 줄 건가에 대한 문제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제 담아내겠죠. 물론 특례시를 만들기 때문에 사무특례라든지 행정특례는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는 재정특례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쏙 빈 광정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특례를 가져올 건가에 대한 문제는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분명하게 있고 그렇다면 창원은 특례시가 되어서 어쨌든 특례를 받는다고 보면 그럼 나머지 중소도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창원시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이익공유제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원시가 어떤 특례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만약에 이익을 받는다고 보면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군이나 또
또 경남에 있는 중소규모 또 작은 도시와 관련해서 창원시가 얻어지는 이익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창원시도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그 위에 소외되는 작은 도시들도 창원이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뭔가 네. 얻어지는 혜택들이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전략을 만들어야 네네.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사무처장님 의견은 예. 어떤가요? 만약에 도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도에서 특례시로 이전이 된다면 예. 창원시는 뭐 한 3천억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면 다른 시군은 교부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00만 넘는 도시가 광역시를 해달라고 하니 광역시는 해줄 수 없고 명칭만 특례로 간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명확하게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례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침해한다든지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은 명칭은 특례시가 되었지만 그 알맹이에 담긴 내용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에 창원이 그러면 재정 특례는 부대 조건을 따라서 어려우면 자치 특례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꼼꼼하게 하나씩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좀 서부 경남이 소외될 것이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나온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규일 진주시장이요. 도청사 진주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진주는 이미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도청이전 논란 얘기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진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남권 메가시티 거기에 이제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위기 의식도 있고 예. 또 창원이 특례시로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세가 혹시 특례시로 가면 그런 재정적 위기 그런 위기 의식에서 이제 도청을 진주로 하자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시행은 1년 후에 시행이 되고 예. 또 명확하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창원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명칭을 주소라든지 우리가 등기부 상의 어떤 공적 문서에 주소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창원 특례시를. 예. 그 말은 명확하게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시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질 때만이 그 이후에 도청 이전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섣부르게 지금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까지 섣부르게 좀 걱정이 크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섣부르게 좀 걱정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아직 보시는 걸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 도청 이전을 사실은 뭐 마늘이나 양파 이전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청 이전이 사실은 말만 뱉어 놓으면 그 이전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흐트러감이 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저는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면 예전에 우리 홍준표 전 지사도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었죠. 그때 마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하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됐나요? 사실은 뻥이었죠. 그리고 김재경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에다 도청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역시 저는 뻥이었죠. 그런데 이 도청 이전을 정치적 구호나 이런 걸로 해서 옮겨서 도민을 우롱한 것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지양해야 될 지점이 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진주권역에서 도청을 이제 진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진주시장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진주시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나 작년에 이제 이 통장과 관련된 코로나 확대 때문에 진주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주시가 또 인사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안 문제를 좀 국면 전환용으로 저는 예. 이제 진주도청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는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정치의 노림수로 도청 이전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근데 도청 이전 얘기가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 보니까 선거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최대한 두 분 다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진주, 사천, 산청 세 개 시군 통합 얘기가 또 나와요. 예. 이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의원님부터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그 도시 경쟁력과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보면 그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충분하게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통합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맞청진 통합의 그런 경험에서 저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과 정치가 잘 좀 버무려져서 뭔가 비전을 제시되었을 때 네. 그 비전이 명확했을 때 저는 통합을 건조를 하고 싶고 네. 그런 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각자의 도시대로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 통합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에 난강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주, 사천, 산청이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을 얻으면 거기서 이제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나 연합회를 먼저 좀 실행을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